자, 14번 문제야. 14번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더하기 1분의 r의 n-1승 빼기 r 플러스 2.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하지 말래. 그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기에 보이는 저 14번에 이것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r의 n승이 주어져 있으니까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거야.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앞에 개념 정리해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r의 n승 있지? r의 n승. 요 r의 n승, 여기에 보이는 요 r의 n승이 얘네들이 0으로 간다고. r이 0으로 가는 게 아니야. r이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r의 n승이 0으로 간다 이거야. 0에 가까워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나머지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만 남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얘를 수렴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써? 얘네 둘만 그냥 나눠서 생각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r의 n승분의 r의 n 빼기 1승 둘이 나누면 얼마야? r분의 1만 남는 거지. r의 빼기 1승. 그러니까 r분의 1로 수렴해 간다. 이렇게. 만약에 r이 1이면 r이 1이면 어차피 얘는 1인데 뭐 r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다 1이잖아.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2 해서 1이다 이거야.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했다. 자, 이 내용,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게 뭐야? 요게 지금 기억의 내용이지, 기억. 요게 현재 기억의 내용인데 발산하냐?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이건 뭐지? 수렴했다. 기억에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바깥쪽에 있을 때는 수렴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틀린 거야. 수렴하니까. 니은에서 r이 1일 때, 자, 요게 니은의 내용이지, 니은. r이 1일 때는 극한값이 1이다. 그러니까 니은은 현재 맞았어. 기억은 틀렸어. 자, 디귿에 맨 첫 번째가 디귿이네, 여기. 디귿에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극한값이 2-r이다. 이게 2-r이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은 일단 맞았다 이거지. 14번. 자, 그 다음에 15번도 역시나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이제 r을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래. 요건 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말이야.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더하기 1 분의 r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r 더하기 1 이 값이 3분의 5가 될 수 있는지, 이 주어진 식이 3분의 5가 될 수 있는지 한번 r 값을 찾아보래. 그래서 r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문제와 동일하게 얘는 0으로 간다 이거야. 얘도 0으로 가. 그러면 1분의 r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r 더하기 1만 남게 되는데 그 값을 3분의 5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r이 1이 넘어가서 3분의 2면 되는데, 그지? r이 3분의 2가 되면 가능하다는 말인데, 요 r을 잘 보면 요 r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R이 다시 말해서 3분의 2일 때는 얘가 3분의 5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R 우리가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바깥쪽에 있을 때는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둘만 나눠서 R이 남는 거 아니야. R이. 근데 그 결과를 3분의 5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R이 3분의 5라는 말은 1보다 큰 수니까 얘도 답이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R이 1일 때 봐봐. 1을 집어넣어. 1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인데 R이 1일 때는 뭐라고? 2분의 3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3분의 5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R이 1일 때는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마이너스 1일 때는 하지 말아라. 왜?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한다. 그래서 15번 문제에서 R 값은 3분의 2하고 3분의 5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자, 16번에서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자, 수렴 조건을 한번 따져보래요. 수렴 조건. 그러면 일단은 16번에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모양의 수열에 대해서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자, 이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은 뭐냐?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그지?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얘는 사라지고 x 플러스 2가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이 0이 되거나 또는 공비는 우리가 n승 밑에 있는 요 주어진 식이지. 요거 다시 말해서 공비를 내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쓰고 2 집어넣어서 쓰고 3 집어넣어서 쓰고 할 때 그 곱해지는 수 그걸 공비라고 할 텐데 수열에서 조금 익숙한 학생들은 요 n승으로 묶인 식 아래에 있는 요 덩어리 얘를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근데 이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 얘를 봐봐.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자, 공비의 범위가 이래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식 먼저 하나 풀고 나중에 오른쪽으로 식도 하나 풀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 거야. 얘부터 본다 이거야. 자,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0보다는 커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근데 0보다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자,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큰 건 당연하지. x가 2만 아니면 제곱해서 0보다 큰 건 당연하다 해서 왼쪽에 주어져 있는 식 하나 풀었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식 있지. x제곱 마이너스 4x에 1 넘어가서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조금 정리해보자. x값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근해 공식 2 풀마 루트 2가 나와. 근해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니까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 사이에다가 x를 잡아주면 되니까 x값의 범위가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2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돼. 자, 왼쪽에 있는 식의 범위는 x가 2가 아닌 거고 오른쪽에 주어진 식은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수직선상에다가 만약에 표시한다면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2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은데 x는 2는 아니래. 자, 2는 빼버려야 된다. 2가 요 사이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얘만 빼니까 요 사이범위랑 요 사이범위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첫째 항이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요 내용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그지? x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답을 쓸 때는 요렇게 쓰겠다 이거야. x가 2 마이너스로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x가 2보다는 크고 2 플러스로 2보다는 작고, x가 마이너스 2여도 된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지. 해서 자 16번에서 지금 이게 뭐냐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심할 건 물론 잘 하겠지만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 이 둘의 공통 영역을 찾아서 쓰고, 얘는 공통 영역이 아니야. 왜냐면 또는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통 영역이 아니라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